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홋카이도 삿포로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기온이 21도입니다. 아침 시간인데요. 낮 시간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서 상당히 선선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저 애청자 여러분들, 뭐, 열대야가 신기록을 세우고 있어서 고통이 아주 심하다, 이런 말씀 드는데, 저도 뭐 어제까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만, 저는 내일 돌아갑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기는 전혀 다른 날씨입니다. 지금 그 말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할 것이다. 이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기엄사 계엄령 문건 이래가지고 그 한바탕 난리법석을 피운 적이 있고요. 작년 11월 달에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된다. 이러면서 표를 달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소란스러웠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김병주 의원이 계엄령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 독자분 중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말 잘 꺼냈다. 이참에 계엄령 좀 선포해라. 더 이상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 오죽하면 그럴까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민주당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진지하게 계엄령 한번 검토해봐? 이참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의도의 그 정부 여당의 발목 잡기, 그 다음에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입법 강행, 입법 독재, 여의도의 입법 폭주, 이것이 정말 국민들의 그 민생 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국민과 관련 부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제는 대통령의 계엄령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독자들께서 계엄령 차라리 선포해버려라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 헌법 77조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계엄령이 명백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 77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영장제도가요, 완전히 군 계엄사령관이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장제도.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관리체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내용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이제 윤 대통령이 국방장관 교체 인사했지 않습니까?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에 앉혔고, 충암고 1년 선배여가지고 충암고 카르텔을 드디어 발동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이제 김병주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탄핵과 계엄 대비용이 아니냐.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쭉 강행 처리를 하고 뭐 이렇게 될 경우에 강행 처리가 안 됩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108명이 똘똘 뭉쳐 있기만 하면 국회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법적으로 가능하건 안 하건 그런 건 아랑곳 안 하고 일단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탄핵 대비용, 계엄 대비용, 김용현 국방장관 인사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후보자죠, 지금은. 대통령 충암고 1년 선배인 건 맞습니다. 또 이번 인사에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인데요. 김병주 의원이 그러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 충암고 친정 체계가 구축되면 그런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음모론인지 찌라신지 아무튼 국회의원들 이른바 면책특권 있잖아요. 국회에서 발언을 하면 무슨 말이든 잡혀가지 않는 그 특권. 그거에 기대서 그러는 건지 아무튼 사성장군 출신이라는 김병주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입만 열면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충암고 그리고 탄핵 그리고 계엄. 죄송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충암고가 전두환 시절에 하나회라도 되는 것이냐 지금 이런 얘기를 또 조국 대표도 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계엄을 이제 얘기하면서 정부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벌인 소동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해당 문건을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민군 합동수사단 이른바 습수단 군사를요 당시에 37명이나 투입을 했습니다. 104일 동안 석 달 보름 동안 수사를 했어요. 그때 200명 잡아다가 조사했었습니다. 그리고 90곳을 넘게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그러나 음모 없고 증거 없고 모두 다 무혐의 처리. 군사 사령관 저하고 58 개띠 동기생 그 분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너무 모욕감을 느낀 나머지. 너무 모욕감을 느낀 나머지.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것이 이른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수단까지 구성케 했던 이른바 계엄 문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있었던 김용민 얘기해 볼까요? 김용민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민주당은 계엄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써야 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선포된다고 그래도요. 그 우리나라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제5항인가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지 바로 계엄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그것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우리 헌법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야권이 190석이 넘잖아요. 사실상 대통령의 계엄령은 지금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계엄령인 겁니다. 왜냐? 그 재적 과반이면 언제든지 대통령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엄령이요 16번 있었습니다. 16번. 그러니까 그 복잡했던 해방정국의 계엄령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25 동란 때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뭐 부마 항쟁 사건 뭐 또 이런저런 사건 우리 현대사에 얼룩졌던 그런 여러 가지 소요 사태 때마다 계엄령이 선포가 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그 시해 사건 때 계엄령이 선포가 됐었죠. 그게 16번째. 그걸로 땡입니다. 그 이듬해 이제 광주 민주항쟁 사건 때 그때 이제 계엄령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5년 동안 지난 45년 동안 계엄의 기억자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 민주당이 계엄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이거 모를 리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는 것은 내일 있는 그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이것하고 무관치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막바지에 조금이라도 안정권에 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김병주 의원은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 때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개딸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경선에서 두각을 나타냈잖아요. 김병주 의원 초선인데 이번에 최고위원 거기 아주 선두그룹에 속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국민의힘 정신 나간 의원들 이 한마디로 지금 발탁 쓴 겁니다. 여기에 재미가 들렸는지 이번에 또 지금 이제 계엄 얘기를 꺼내들고 있는데 아무튼 김현희 의원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을 두고 김건희가 살인자 라고 해서 크게 또 소란을 피우더니 이번에는 김병주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것이다. 김병주 초선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 고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전현희 의원은 최고위원 경선 초반에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6위로 주저앉은 그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런 말을 내놓고 있는데 정성 지층만 바라보고 그 국민을 바보로 하는 이런 황당한 음모론 정말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는지 그런 걸 참지 못해서 견디다 못하는 국민들이 드디어 이참에 계엄령 차라리 발령해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우리나라 전국이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가 기온이 확 달라져서 그런지 공기도 달라져서 그런지 방송 중에 때 아니게 기침이 좀 나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